척추 질환은 나이대에 따라서 겪게 되는 질환이 많이 다른데요. 아직 젊은 연령에는 사실은 디스크 질환이 보통 제일 흔하게 있고요. 조금 더 연세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 질환에 더불어서 협착증,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제일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환자분들이 보통 허리 디스크라고 하면 그거를 질환의 이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디스크라고 하는 것은 척추랑 척추 사이에서 척추를 연결해주는 연골을 디스크라고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모형을 보시면 이렇게 척추 허리 모형인데요. 허리에서 허리뼈랑 뼈 사이에 연결을 해주는 이 연골이 디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정확한 병명으로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는데, 이런 디스크가 바로 추간판이고 요 연골이 뒤쪽으로 밀려 나오면서 신경을 자극하게 되는 질환을 흔히 말하는 허리 디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척추 협착증의 경우에는 이 앞쪽에 있는 디스크가 뒤로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척추 뒤쪽을 잡아주고 있는 다양한 구조물이 있는데요. 이 척추 뒤쪽에 있는 결합 조직이나 인대라든지 뼈 같은 게 자라나면서 신경을 자극시키는 것을 척추 협착증이라고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디스크의 탈출의 정도에 따라서 증상이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 디스크가 많이 밀려나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허리를 움직일 때 통증이 온다든지 오래 앉아 있을 때 통증이 온다든지 그러면서 그런 통증이 주로 허리랑 흔히 말하는 엉치, 엉덩이 위쪽 이런 쪽으로 통증이 오게 돼요. 이런 경우는 아직은 디스크가 많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라서 허리 관리를 잘 하시고 도수치료나 골반을 잡아당기는 골반 견인 치료 같은 것을 통해서 디스크가 들어가도록 도와주면 천천히 좋아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허리 디스크의 탈출 정도가 심해져서 다리까지 저리게 되는 증상이 악화된 경우에는 이런 도수치료나 견인치료만으로는 증상이 호전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서 그 경우에는 신경차단술이라고 하는 영상의학적 장비를 이용한 주사치료를 보통 권하고 있습니다. C암이라고 하는 장비를 통해서 디스크 옆에까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디스크 옆에까지 들어가서 자극받고 있는 신경 옆에다가 그 신경염증을 가라앉히는 약물을 직접 주입하게 되면 도수치료나 견인치료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통증을 완화시킴으로써 일상생활로 빠른 복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신경차단술을 함으로써 통증을 좀 더 빠르게 완화시키긴 하지만 이 신경차단술을 받는다 그래서 허리가 강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 디스크 질환은 본인이 얼마나 허리를 잘 관리를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질환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치료도 치료지만 운동과 자세 같은 생활습관 개선이 병행되지 않으면 치료를 받아서 일시적으로 좋아졌다가 또 아프고 일시적으로 좋아졌다 또 아프고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환자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허리를 강하게 하는 운동과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생활습관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척추 협착증의 경우에도 비수술적인 치료를 먼저 시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척추관 협착증 환자분들이 신경차단술이나 허리 프롤로 치료에 반응을 해서 통증이 많이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수술 없이도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이 없는 정도 수준까지 통증을 줄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나이가 많으시거나 MRI 검사상 척추가 심하게 무너져 있어서 신경이 많이 눌리고 있는 경우에는 비수술적인 치료가 잘 반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